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상동 영상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매각 동의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또다시 보류되면서 30일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연내 통과를 점치고 있지만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현 의원 징계와 관련된 이 윤리특위 구성이 통과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죠. 함께할 두 분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내경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상단지 매각안이 지난 24일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본회의에 오를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막혀 보류가 됐죠. 이번 이 상임위 보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긍정도 절반 있고요. 반대도 절반 있기 때문에 의견이 반반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찬성도 반대도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의견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이 보류된 점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나요? 이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이제 11월 24일 날 이렇게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날 그랬지만 그 전날 이제 우리 부천 의뢰에서 시도의원들이 이제 지역에서 나온 문제점들이나 그동안 제기된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처음에 공유제 공모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상황과 지금은 많이 변해 있어서 한 2년이 지났는데 토지 매각 대금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 현황이나 생태계들이 많이 변했는데 그거를 좀 한 번은 더 짚고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류가 된 거죠. 사실 뭐 올해 내내 이 매각 동의안을 두고 의회가 논의를 이어왔는데 이렇게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금 뭐 야당에서도 찬성 반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뭔가요, 박 의원님? 일단 근본적으로 이 매각 동의안이 지금 한두 번 나온 건 아니에요. 벌써 이미 재문의 자체에서 논의 자체가 한 4-5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론회나 여러 장소에서도 했었고 어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토론을 했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반대의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꾸준히 반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주변에 지난번 재문위에서는 새롭다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지역들이 상황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상암은 상암대로, 마곡은 마곡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고향은 고향대로 여러 가지 영상이나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우리 주변을 중심으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거리가 있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영상 문화와 관련된 특정된 산업군은 아직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부천시는 금형, 조명 이런 걸로 우리가 산업군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조업 중심으로 가 있다가 갑자기 영상문화 산업군이라는 게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산업체들과의 연계, 기업체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또 영상문화 단지가 들어올 때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그 자체의 그런 좀 안정성이나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는 사실 끊임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소니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소니사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들어올까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많고 그거에 대해서 시가 대답하는 논리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공감하거나 그 부분에 수긍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곳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와 어떤 그런 거를 갖고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이 모든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런 기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산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시에 유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토지 가격이 지금 평당 지금 우리 부천시가 좀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감정가로 매입하고 감정가의 어느 선의 중간, 우리가 내세운 감정가 그리고 GS에서 내세운 감정가의 어느 수준을 할 텐데 그것이 우리 시에 유리할까? 그 더 유리한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 그리고 계속 시간 끄느니 아무 진전이 없는 것보다는 좀 진행하면서 가자는 쪽, 이 두 가지가 좀 팽팽하게 맞서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이 내용들은 계속 지적이 돼온 문제인데 지금 또다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 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지적들이 우리 전반기 8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가 다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제 의원들이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시 이제 지적을 하고 그걸 다시 심각하게 이제 검토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류가 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래경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시를 주변으로 인천, 고양시 같은 경우에서 우리와 같은 이제 산업이 시작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뭐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청라에 있는 콘텐츠 시설과 또 그리고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영상 문화와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우리 부천시의 콘텐츠 융복합 산업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어떤 삼각으로는 축이 이루어져서 훨씬 부천의 유리한 기업 생태계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그쪽하고 우리 부천시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규모의 논리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갈 수 있다. 그렇죠. 같이 함께 커가고 함께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훨씬 많은 관광객과 많은 그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영상문화 콘텐츠 융복합이 인천과 고양시와 부천이 우리나라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눈에 띄는 지적이 하나 나왔어요. 박명혜 의원이 좀 근본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 과연 부천의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느냐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인근 인천의 경우에는 이 스트리밍 법인 유치에도 구체적으로 영화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뭐 미디어 센터 등의 계획이 나왔고, 또 마곡에 경무한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계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됐는데, 부천은 뭐 지적해 주신 바처럼 뭐 인근 연계 산업도 없고 또 구체적인 계획안도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즉, 이 영상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 특정 기업, 그러니까 소니죠. 소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바닥에서부터의 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산업단지 방금 우리 박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의 그 주축을 이루는 뭐 인근 주변, 박명희 의원도 지적한 인근 주변 지역들의 그런 개발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산업군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면 좋죠. 근데 함께 가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미 이제 약간의 시기적으로 이렇게 후발주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된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역시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은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 그리고 규모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달라요. 인천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그런 청사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의 규모와 우리는 뭐 너무나 달랐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의 다름으로 인한 우리의 그 피해 현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은 유난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 걱정을 자꾸 이렇게 잘하면 된다라고 포장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 것인지, 그리고 네. 이 정도 규모 사업이 되면요, 그 문제점들을 좀 짚어가면서 해소를 할 거는 해소를 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야 되고. 네. 근데 아까 부분에서 우리가 특화 사업을 만들어내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소니와 EBS를 두고 계속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 소니와 EBS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죄송합니다.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 제기 속에서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네. EBS도 계속 무슨
뭐 펭수가 유행을 하니 펭수 스튜디오가 들어온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체험 스튜디오가 어떤 이 영상문화 산업이라는 군에 어떻게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그냥 체험 스튜디오로서 그냥 전락하고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거리입니다. 그 걱정거리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치부하기보다는 그 네. 문제점들 좀 짚어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런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우리 그 재정문화위원회의 그 이제 의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형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그와 내용에서 여러 가지 조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수도 줄였고 네. 또 주택 수에 또 임대주택도 포함을 했었고 영화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토지도 또 활용할 수 있게 뭐 면적 부지에서 빼줬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뺐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준비해 나가고 그거를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다 무시가 되고 전체적인 틀에서 벌써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어떤 영업활동이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계속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나는 시에서도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 자체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자체를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삼성의 그 가치 때문에 주변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의 현재 토지의 가치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고 만들어내서 가치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시에 개선을 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방향 제시보다는 누구가 계획은 그 계획안만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자, 이번까지는 이렇게 계획이 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그거 됐네요. 좀 한참 지나면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와서 또 이거는 틀렸다 맞았다. 왜 이걸 제시를 해? 이렇게 되면 사업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계속 범위만 커지고 그 확정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소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그런 지적이 있죠. 어떤 업체들이 올 것인지 좀 공개는 어려울까요? 아니, 이미 일부 저희는 공개는 받았습니다. 그냥 이름 명만, 회사 명만 받았고, 근데 이제 27개 기업이에요. 외국 기업과 네. 우리 국내 기업을 합쳐서 27개 기업이고, 그리고 소니와 EBS를 이제 대표로 이제 앞서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또 하나는 27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약속하지만 이게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한 10년 걸린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앞으로 그 10년 후에 그 기업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존치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영상문화라는 산업군은요. 얼마나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그 변화의 속도에 그 기업들이 존치할지,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그때도 유효할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야당이지만 좀 유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들을 다 해놓는다고 해서 앞날을 누가 내다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 하나, 그 기업의 목을 매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할 때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 소니 하면 요만한 카세트 테이프 그 기억이 아직도 강해요. 네. 그 이후에 영화도 내고 했지만 아직 뭐라고 하죠? 그쪽 특정 분야에서 뭔가 좀 아직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소니? 이럴 때 아주 획기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공감은 둘째치고 그 기업이 얼마나 건전하고 안정적인지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또 특정 하나의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또 세대수 줄이자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현재 5,160세대로 줄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지 야당에서는 여전히 세대수에 대한 지적이 있죠. 저는 처음에 5,500세대고 5,160세대로 축소된 거 5,300, 5,100까지 축소됐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줄일 거면 3,000세대까지 줄여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안에 매각 동의안을 좀 통과시키겠다는 게 시집행부의 의지잖아요. 연말까지 이렇게 나온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쫓겨서 연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내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네. 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반대했던 서른 의원님 쪽에 시의원들을 포섭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반대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됐는지 저는 그걸 좀 살펴보고 네. 통과되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연내 통과될까요? 아니면 통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이제 판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 3차 마지막에 12월 14일인데 그 안에 약 우리가 한 7일 정도는 의견을 절충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뭐 토지 매각 대금이라든지 기업의 실효성,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단지 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본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안건이요. 바로 이 절도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이동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불발됐고 이번에 이제 구성이 된 거죠? 네, 30일 날 본회의에서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 정확한 안건으로 들어왔는지 절차적인 이제 문제를 하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를 다 밟고 다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가졌고 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이 윤리위원회를 대신한 가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동현 의원 관련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부천시의회 이제 기본조례에 징계 요구안이 접수가 되면 윤리특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구성이 돼서 3개월의 이제 기간을 활동을 하고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윤리위원들이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서 네.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직자는 스스로 절제와 통제를 하고 도덕성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래경 의원이 윤리특위 의원이세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징계 요구안을 낸 9분의 의원님은 징계 중에 제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징계 중에는 경고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그리고 출석 정지도 있고 제명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네. 제명은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논의를 하고 그 적정에 어떤 징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온 것들을 살펴보고 아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곽 의원께서는 10월에 관련된 조례를 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 시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에 의정활동비는 물론이고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네. 않도록 하는 그런 조례예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의정활동비는 한 110만 원 수준이고요. 월정수당은 2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90만 원 수준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한 34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네. 그 280만 원 월정수당은 구금 상태에서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노동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임금을 주느냐 그것도 시의원인데 선출직 시의원인데 그런 시민들의 좀 요구가 있었고 좀 언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고 네. 누구 때문에거나 누구를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책임 있는 시의원으로서 월급을 받지 말자 함께 이 28명이 모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발의를 네. 했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어떻게 보시는지 시의원들의 자정작용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이런 조례나 이런 그 규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걸로 해서 또 어떤 의원들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